안녕하십니까. 기업 세션 자정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이봉구 논설위원입니다. 이번 세션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어떤 창업 정신과 인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상황을 딛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수출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1인당 소득 2만 달러, GDP 순위 세계 10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삼성, LG, SK, 현대그룹 같은 대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전 회장님 같은 창업자들이 기업을 세계적으로 키우고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인재들을 육성해냈습니다. 그분들의 도전 전식, 경영 철학, 인재 양성 전략 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기업을 일으켰고 창업 정신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현재 기업들의 인재 양성 전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련한 데는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을 알고 싶어 해서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인재 육성 담당 최고 책임자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아마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에 계신 분들, 학생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선 참석하신 네 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시죠. 우선 두 번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여성분이신데요. LG그룹에서 오신 윤여순 전무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현대그룹에서 오신 윤복락 전무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SK그룹에서 오신 김홍묵 상무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봐서 제일 좌측에 계신 분은 저기 삼성그룹에서 오신 신태균 전무님이십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삼성, LG, 현대, SK 순으로 각 10분가량씩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를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주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문지 쓰셔가지고 저희 그 진행 요원인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절상 제가 취합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발표를 듣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금방 소개드렸던 삼성 인력개발원의 신태균 전무님이십니다. 신 전무님은 삼성그룹 인력관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고요. 그리고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MBA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갖고 계십니다. 그럼 신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4개 그룹의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삼성그룹의 인재 양성 방향,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눌러야죠? 오케이. 먼저 이제 오늘의 테마가 인재 양성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오늘의 위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그룹의 매출이 200조를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특히 이제 삼성그룹에 총 27개의 관계사가 있는데 그 중에도 아무래도 볼륨이 제일 큰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이제 135조가 됐고 작년 기준으로 이익이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고 아마 올해는 좀 더 낼 것 같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 195억 불에서 전 세계 랭킹 제일 최고가 이제 코카콜라가 제일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 저희가 19위 정도 됐습니다. 인력 규모는 약 29만 명, 한 30만 명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10만 명이 non-Korean 해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한 기업이 과연 이제 어떤 존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이 있는 기업과 철학이 없는 기업이라고 보면 뭐하지만 철학이 약한 기업. 그래서 삼성은 여러 가지 삼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뚜렷한 경영 철학이 있는 기업이다. 오늘날 삼성 성장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은 삼성의 경영 철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경영 철학과 가치가 그냥 철학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1938년에 삼성 상회가 대구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2년 전의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설립된 것은 1969년입니다. 한 40년 조금 넘는 기업이 됩니다. 삼성에서 반도체를 한 게 82년, 3년 새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역사는 약 30년 정도 됩니다. 삼성에서 핸드폰, 요즘 갤럭시 S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통신한 게 90년대 초중반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72년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러온 거는 이 삼성의 경영 철학과 가치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우리가 현재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경영 이념이 73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 83년에 삼성 정신이라는 게 또 제정이 됐고, 88년에 이건희 회장께서 새로 또 최고 경영자로 취임을 하시면서 제2창업 정신이라는 걸 또 선언을 했습니다. 93년도 때는 경영 이념이 새롭게 선포되면서 그 유명한 신경영이 있었던 해입니다. 2005년도에는 21세기가 되면서 삼성의 명실공히 글로벌 컴퍼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국내적 가치뿐만 아니고 글로벌 밸류로서 확장되기 위해서 핵심 가치라는 것을 영문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 5년 단위로 끊임없이 철학을 디파인을 하고 그것을 명문화하고 전 임직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72년의 역사 중에서 50년은 선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병철 회장께서 창업자로서 50년 동안 경영을 해오셨고 그 후로 이제 22년 동안 이렇게 역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50년을 이끌어온 삼성의 창업 이념입니다.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 경영의 근간을 점하고 있는 중요한 이념들인데 가운데 보시면은 인재제일이라는 경영 철학이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경영 이념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 앞에 보는 그 워드마크라는 로고가 새롭게 됐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지금은 이제 워드마크만 보면 그게 이제 19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삼성을 누구나 이해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93년도에 워드마크가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경영 이념이 선포가 됐는데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2005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삼성도 글로벌 컴퍼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1세기 넘어서서 미국의 GE, 일본의 토요타 각각 다 그 기업들도 글로벌 컴퍼니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GE 사람도 저희 쪽에 와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글로벌 컴퍼니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주인은 글로벌 컴퍼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지향성을 내기 위해서 G의 그 코어 밸류라는 것을 200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도요타도 2001년이 되면서 도요타가 그렇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브랜드 가치도 뭐 상당히 지금 뭐 4위, 5위 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일본 기업이다, 스틸, 재패니스 컴퍼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글로벌리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도요타 웨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그룹도 이 부분을 새롭게 2005년에 제정을 하게 되는데 People, Excellence, Change, Integrity, Co-Prosperity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때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이렇게 5개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인재제일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의 역사는 경영 철학의 일관성 있는 역사인데 그 중심축에는 인재제일이라는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합니다. 저희 선대 회장이신 이병철 회장께서 평생을 통해서 기업 경영을 하면서 즐겨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다. 어떤 구성원이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존폐와 흥망성쇠가 정해진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 말씀, 이제 80년에 KBS 대담이었을 겁니다. 40년 동안의 경영자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나이도 연세도 꽤 있으셨기 때문에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이 참 삼성을 80년까지 참 잘 이끌어 오셨는데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면은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결국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고해 보니 제 일생의 경영자로서 80%의 시간은 결국 좋은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양성시키는데 한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건 그대로 제가 그때 방송된 것들 거의 그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스스로 회고를 하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경영자 잭 웰치도 뭐 자신의 시간에 70에서 80%를 사람을 뽑고 사람을 양성하는 데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성의 경영 철학, 초기의 50년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 장표에서 보시는 이것이 전체적인 압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경영 철학은 많은 기업들이 다 좋게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은 그런 경영 철학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실천이 있었는가 이런 거 궁금하시죠? 1957년에 민간기업 최초로 공채제도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과학적으로 뽑고 과학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교육의 역사가 몇 년이 되느냐 그러면 체계적인 교육의 역사는 72년이 아니고 50년 정도 조금 더 됐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공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사람을 양성하는 것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의심할 만한 사람은 뽑지를 말고 사람을 잘 뽑고 채용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의심을 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선대 회장께서 즐겨 쓰시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에 보면은 3불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불련이 무슨 뜻이냐면 학연, 지연, 혈연을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뭔가 상대적인 개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충 아무나 물어보십시오. 아마 거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밑에 부하 동료들 많이 있는데 학교 어디 나와 있는지 별로 잘 모릅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82년도에 아마 우리 그룹 최초이면서 아마 국내에서도 최초로 그룹 차원의 연수 시설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연수 시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아끼는 것이 1954년으로 들어가면 제일모직이 그때 대구에 이제 공장을 처음 짓게 되는데, 공장을 짓기 전에 기숙사부터 짓고 공장을 공원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은 대부분 아마 공장에 그런 캠퍼스 개념 좋게 많이 할 겁니다. 1954년이면요. 전쟁 끝난 지 1년 후입니다. 그때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선대 창업자의 어떤 경영 철학에 대한 실천의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런 포인트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영 철학은 현재 이건희 회장님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더 강해집니다. 유명한 말 있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천재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재 아닌데 그러면 뭐냐? 그 뜻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의 포텐셜과 가능성과 우수한 사람이 전 세상에 또는 그 조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건희 회장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에 관련된 철학은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 말 안에 잘 들어가 있다.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은 기업은 사람이다. 이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실천해 왔는가라는 부분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역 전문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 제도, 삼성에. 사원 대리급을 경영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고 사원 대리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70여 개국에 보냅니다. 노우 잡입니다. 1년 동안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고 전 세계에 가서 그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한 사람 앞에 놀라실까 봐 얘기 안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옛날 초대의 손동열 선수가 선수 시절에 최초의 때 연봉 수수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거를 해서 지금 20년 동안 4,000여 명이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어떤 기업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사람 앞에 그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억대를 들여가면서, 그것도 몇십 명도 아니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4,000명 이상을 양성시켰다.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하겠죠.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도 1995년에 이 제도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도 이런 제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국내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연수시설이 13개입니다. 4,000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10분 넘었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기려고 했는데, 저부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끝났습니다. 삼성 인재 양성 전략인데, 결국은 이런 교과적인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결국 기업은 경영 철학이 참으로 중요한데, 삼성은 그 경영 철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을 70년 동안 실천해 온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신태균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대 회장의 기업은 사람이다. 그리고 현 회장의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LG 순서입니다. 발표는 LG인하원의 윤여순 전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윤여순 전무님은 연세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 이후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LG 인하원의 부장으로 입사하셔가지고 LG 최초의 여성 임원, 최초의 여성 전무로 승진하신 분입니다. LG그룹에서 최초로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초를 많이 달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시작하면 됩니까? 네. 예. 소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좀 이 자리가 불편해서 이쪽으로 좀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거 들립니까?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기업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심태균 전무님께서 또 삼성의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저는 한번 LG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캄캄하고 좀 졸려오실 것 같아서 이미지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47년에 시작해서 63년을 맡고 있는데 우리 그 사업을 데이터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많고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47년에 화학으로 시작해서 전자, 반도체, 또 석유화학, 지금 제약까지 IT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LG는 구씨와 허씨가 동업한 회사였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50년 넘어서 같이 동업을 하다가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계열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계열 분리를 하면서 우리 LG는 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 사업으로 심플리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잊을 수 없는 IMF를 맞으면서 국내 여러 대기업들이 우리 나라 안에서만 통하는 재벌 체제에서 글로벌 수준의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면 저희의 그 모습을 바꿔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감히 지주회사 체제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명실공히 진정한 의미의 지주회사 체제는 유일하지 않는가라는 평을 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네. 지금 저희는 구본무 회장님이 3대째이십니다. 창업자는 구인의 선대 회장님이신데요. 창업할 때부터 우리 기업의 철학 속에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것은 고객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뭐 하나 만들래도 기술도 없고 어려울 때였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 때나 항상 이윤 너무 생각하지 마라. 돈 몇 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몇 푼 남는데 연연하지 말고 우선 신용을 쌓아서 그 신용이 소비자의 마음에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국민 생활의 편익과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럭키 치약 아십니까? 럭키 치약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마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외제 치약을 쓸 정도였었는데 그 치약을 만들 때도 항상 이렇게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외제 치약 그대로 카피해서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치 먹는 사람이 쓰는 치약하고 버터 바른 빵 먹는 사람이 쓰는 치약하고 다르니까 제대로 연구해서 하라라고 하셨다고 하고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드는 치약의 정신이 여태까지도 남아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제 치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치약은 역시 페리오 치약, 주겸 치약 저희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국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치약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만 해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는
우리 LG의 그 옛 로고인 럭키 금성과 함께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증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보는 라디오가 럭키 금성이었고 또 처음 보는 그 흑백 TV, 칼라 TV, 뭐 어머니들 그 수고를 들였던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국내에서 럭키 금성이 최초로 만들면서 국민 생활에 편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하면 구자경 명예회장님으로 저희가 이제 2대에 넘어오게 되는데 어렵다고 손을 대지 않으면 그것은 시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고 절대로 외제 물건 쉽게 카탈로그 카피해서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저희가 이제 3대째 구본무 회장님으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그 고객의 정신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글로벌 마켓 리더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는 거의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그 백조 세탁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젊으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세대의 그 손빨래의 고통을 덜어드렸던 첫 번째 그 어머니들이 품에도 끼고 싶고 자고 싶을 정도라고 했던 제품이었는데 짤짤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탈수를 짤짤이로 했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신세대는 들으면 기절하시겠지만 짤짤이에는 빨래만 짠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들 김장하실 때 배추 절여서 짜는 것도 짤짤이 하시기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물건이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인공지능 세탁기로 넘어갑니다. 많은 기업들이 가전제품, 백색 가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저희가 약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도 다시 그 위기 극복을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에도 여전히 무조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고객이 뭘 찾는지를 들어보라라는 늘 말씀이 있으셨고 고객은 무엇을 원할까를 들어본 결과 주부들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빨래 양도 알아서 해주고 세탁 세정액도 알아서 해주는 이런 거 없을까요? 이런 데 착안해서 인공지능 세탁기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다가 물의 양을 줄이려다가 스팀 세탁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됐고 또 미국에는 이 세탁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뒤 창고에 두지 않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부엌에 놓죠. 그러다 보니까 이쁜 색깔, 이쁜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면서 거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드는 물건이 세탁기 하나만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고객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애쓰는가를 아주 쉽게 한 단편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LG의 정신을 얘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 존중의 경영입니다. 우리 LG인 모두의 가슴 속에 오른쪽 가슴에 고객가치 창조가 있다면 왼쪽 가슴에는 인간 존중의 경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손대 회장님서부터 회사가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회사고 회사의 성공은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대로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가 배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인간 존중에 대해서 어떤 기업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기업에서 얘기하는 인화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화의 사전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얘기하는 인화는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씨와 허씨가 50년 넘게 동업을 하다 계열 분리를 할 때에 전혀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언론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으셨었는데 항상 그 구자경 명예회장님께서 아주 쉽게 기자들이 놀랄 정도로 절대로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는 식이 아닌 늘 초창기부터 가지셨던 생각이고 그것을 리빙 디 LG 웨이라고 저희는 LG 웨이로 칭하고 있고
그 살아 숨쉬는 LG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 속에서 살다 보시니까 쉽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울 게 없었고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화라는 것은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서로가 합리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모두가 따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싸울 일이 없었다. 우리는 사람의 업적도 그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그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 존중의 경영의 바탕을 둔 성과주의라는 것도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혹여 외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인화라는 정신을 가족주의나 온정주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정주의, 그냥 좋으니까 일 못한 사람도 팀이니까 같이 가지. 이런 정신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정신하고는 대단히 위배되는 정반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대째 이런 정신은 구본무 회장님께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마 여러분 2008년 말 2009년 초에 우리가 97년에 IMF를 맞았다면 그 못지않은 금융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얼마나 흉흉했었는지 그때 칼바람이 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은 당연히 사람을 자를 거라고 생각했고 또 신입사원은 채용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구본무 회장님께서 실제로 절대로 사람 자르지 마라. 어렵다고 사람 내보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사람을 안 뽑는 일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구조조정을 하려다가 이런 구본무 회장님께서 앞장서시는 그런 영향력에서 많이 그 사회의 한 이렇게 움직임이 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고객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을 바탕으로 우리가 모두 HRD 하는 사람이니까 HRD 쪽으로 약간 제가 그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1988년에 인화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삼성인력개발원, 현대인재개발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LG 인화원입니다. LG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그때 개원할 때도 구자경 명예회장님께서 바로 이 정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란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경쟁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창의적으로 일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전략이요,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하원에서 하는 활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우고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혁신을 하는 그런 러닝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장을 LG 아카데미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따가 우리 토론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또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HRD로서 우리가 어떤 행보를 했나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한 10년은 우리 이 HRD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걸 우리 교육 참가자들에게 불어넣어드리고 싶고 많은 지식, 많은 스킬, 마치 백화점식으로라도 많은 양의 것을 넣어드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한 10년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해서 문제 해결형 교육에 저희가 힘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다음 한 10년은 적어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어느 직종에서 일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컴피턴스 베이스드 러닝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쭉 창업 때부터 이어온 우리의 정신을 저희가 계열 분리하고 2005년에 이제 60년에서 1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회사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승화 발전된 같은 철학이지만 다시 LG웨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바탕에는 고객가치 창조, 인간 존중이 있고 우리는 정도 경영이라는 것을 영어로도 JONG-DO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유명사로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도 경영은 일반적인 윤리 경영이 아니고 고객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을 어떻게 그 본질적인 의미로 가장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 경쟁력, 그것이 역량, 그것이 우리의 행동 방식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 해서 정도 경영을 우리의 나갈 길로 삼고 우리의 비전은 1등 LG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한 숫자적인 1등이 전혀 아니고 1등 LG의 우리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며 영속하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너무 길어서 1등 LG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LG웨이인데 요즘 와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특히 우리 인하원은 그룹 수준의 연수원이기 때문에 오로지 LG웨이가 체화된 인재 육성,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어떤 사업부문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급으로 일하든 어떻게 하면 LG웨이 정신이 체화된 인재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단히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사업은 환경 변화에 따라 대단히 다가가겠습니다만 우리 LG가 존재하는 한 우리 LG가 인류에게 무엇인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 HRD가 존재하는 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에 저희의 그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전무님 감사합니다. 돈 남기는데 연연하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얻으라. 어려워도 사람은 내보내지 말자. 인하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현대그룹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대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그 윤봉락 전무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윤 전무님은 고려대 석사 하시고 건국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 교육 사례라는 연구 서적을 출판을 하셨고요. 직장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두뇌 플레이, 교육 전문가가 고쳐야 할 101가지 실수, 이런 번역문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재개발원에 있는 윤봉락 전무입니다.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을 많이 하느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고 강사 양성 과정이 많은데 오늘 시간 내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죠. 혹시 집에 삼성이나 LG, TV, 가전제품 가지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네요. 네. 그럼 혹시 집에 26만 톤급 배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느냐면 어느 집이나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가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면 가풍이 있습니다. 제 고향 강원도에 내려가면 바닷가에 소위 말하는 어물전에 가면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집에 가면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가풍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기업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은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오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환경, 특성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대처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기업의 가치체계나 그리고 신념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전설과 신화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역시 현대다운 그런 현대이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에서는 현대이즘을 만든 창업자인 아산 정주영 회장의 그 아산이즘을 갖고 현대 정신을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창업가의 정신으로 하여 인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인재를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짧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먼저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그 창업가 정신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현대는 알다시피 24살 소위 말하는 지금 같으면 막 군대에서 막 제대할 때인가요? 군대 가 있을 때죠. 그런 시기에
처음으로 아현동에다가 아도자동차 공업사라는 그 아도자동차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현대그룹의 현대기업의 집단을 키워오는 동안에 갖고 있었던 철학들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척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격언에 남이 가지 않는 길에 꽃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하지 않는 일에 우선 가치를 두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창업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분명코 될 수 있다는 긍정의 사고입니다. 역사는 부정적 사고의 사람이 끌어온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람의 사고들이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의 감수입니다. 위험에 대해서 무모하리 많지 저돌적인 사고와 진취적 기상을 통해서 기업을 일궈왔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서산 간척지, 현대중공업의 사례, 주베일 항만공사 등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갖고 사업을 일궈왔습니다. 그 기업을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산정주영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30여 년 동안 제가 보고 있는 그 굴구가 하나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 내려가면 중공업 정문의 가장 큰 건물에 크게 써 있는 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글구입니다. 이 글구가 얼마나 큰지 그 헬기를 타고 한번 내려가는데 거기서도 보일 정도로 글구가 커요. 근데 이 글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현대가 한국 경제를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주저없이 진취적 기교와 불효불거리 개척정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러한 기계, 진취적 기상을 통해서 현대는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는 1958년도부터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1958년도에 공채를 시작한 기업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1963년도에 이양섭 사장이 입사를 하고 1964년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58년 이후 계속 공식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산의 철학을 살펴볼 것 같으면 현대가가 갖고 있는 현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적 사고와 현장 중심의 경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척 정신을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건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키워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릅니다. 그럼 현장에서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현장에서 우선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사고를 하고 현장 중심의 인재를 선호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면 굉장히 현장 중심이 강한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갖고 있는 두 번째 사풍을 볼 것 같으면 창조적 예지,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입니다. 이것이 현대가에 갖고 있는 현대 정신의 공통된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후는 근면검소 친해입니다. 한동안 입사해서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면지를 사용해서 썼었습니다. 이면지를 사용해 보니까 복사지가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굉장히 쓰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강의를 드린 것보다도 준비된 화면을 좀 제가 편집을 해왔습니다. 한 3분 한 30초 되는데 아산이즘에 대한 화면을 좀 보고 그리고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동란은 국토분단을 고착화시켰고 그나마 일제에 의해 건설된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의 기간 산업시설과 공장과 가옥 80% 이상을 파괴함으로써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다. 1953년 당시 최대 정부발주공사였던 고령교 복구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전후복구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또한 1967년 세계 고속도로 건설 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428km에 달하는 경부고속도로도 황제터널 공사 등 수많은 난관을 뚫고 현대 건설의 주도로 개통되었다. 제3, 4차 경제개발 5기년 계획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중화공업 육성을 염원하던 시기에
국가적으로 8천만 달러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현대조선소 기공 시기 각계 인사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각에 벌어집니다.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야. 또한 현대중공업은 7만 마리급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엔진 생산 시설과 각종 벤트 건설용 기기를 생산 제작하는 벤트 사업, 1975년에 설립된 현대미프로 조선도 연간 수리 능력 450척으로 세계 최대의 수리조선소가 됐다. 현대는 1966년 아도서비스의 경험과 현대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의 마이카 시대를 앞장서 실현시키고 철강, 전기, 기계, 과학, 정유 등 자동차 연관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양적 팽창을 활발히 촉진시켜가고 있다. 1976년 중동 진출 1년 만에 현대는 금세기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공사를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등 9개의 세계적인 초대형 건설 회사들을 물리치고 수주하게 되어 전대미문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의 눈과 귀는 충남 서산시의 천수만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현대가 벌리는 육해상 토목작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센 유속으로 인해 집차만한 바위도 떠밀려 내려가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 유조선 4,700만 평의 사장된 해중토지를 옥토로 변모시키게 된다. 우리는 또다시 열리는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중심의 우뚝선 통일 한국에 바쳐질 도전과 극복을. 그 미래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갈등과 자기 불만과 그 속에서 살지 말고 가장 그 낮은 위치에서도 그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빛내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실패도 없이 그 아름다운 정신과 아름다운 혼과 그 위대한 영혼이 그 사람은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까봐. 그때 나는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이 그 모든 단체든지 모든 집단에서 자진해서 아주 그 낮은 위치에서 그 평등 그 감정을 가지고 갈등 없이 착실하게 발전돼 나갔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소위 말하는 그 서산 물막이 공사 같은 사례는 저희 현대에서 창조적 예지의 사례로 상당히 많은 그 인용을 하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어릴 때 보면 개울에서 놀 때 이렇게 물을 막을 때도 보면 뭐 이렇게 고무신이나 신을 갖다 이렇게 막아서 물을 막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 봉착하면 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일궈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대는 창조적 사고를 하는 그런 인물들을 선호하고 그런 인재를 뽑는 데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 의지입니다. 자주 쓰는 현대가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는 해봤어, 이런 이야기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안 된다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서 실행하고 실행하면서 창조 사고를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하는 창조 경영의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문지방을 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현대는 사업을 성장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인한 추진력 부분입니다. 제가 입사를 해보니까 사무실을 갖다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옮겼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옮기는데 저희는 08시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회장님이 언제 나오시냐면 4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들 다 일찍 나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직장 생활 한 30여 년 했는데 뭐 거의 출근 시간 한 7시면은 벌써 회의를 시작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과 창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하고 실행을 통해서 창조화시키는 그런 강인한 추진력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서도 대리 직급에는 주로 실행력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위에 올라가면 차장급에서는 상황 돌파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리더십의 계층들을 갖고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저희 유니폼이 진청색 그런 잠바였습니다. 진청색 잠바는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밥 먹다 국물을 떨어뜨려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고요. 한 일주일 입어도 빨지 않아도 깨끗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이나 열사의 나라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일구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거의 진짜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맞이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해서 사우디 쪽이나 중동 쪽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는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첫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는 열사의 나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온 동네가 사막이라는 것, 세 번째는 술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가서 술을 못 먹는다는 그 보고서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지였습니다. 현대팀이 나가서 조사하고 들어와서 올린 보고서 첫째, 사업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하는 곳이다. 그 이유는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주구장창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동네가 사막이기 때문에 보이는 곳마다 건축 자재이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갖고 헛으로 쓰지 않고 조국에 보낼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일할 곳이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항만공사를 시작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이 다르고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와 그리고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봉락 전문의 감사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개척 정신, 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현대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 중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SK그룹입니다. 발표는 지금 SK 아카데미의 지금 김홍묵 상무님이시고요. 상무님은 연세대를 졸업하시고요. 조지타운대에서 HRD 전문가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김 상무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요. 직장 생활 행복하고 재미있게 한다는 걸 늘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펀이라고 불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 이게 기뻐하셔야 될 일은 마지막 세션의 또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 도중에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행복한 생각이었습니다. 큰 무대의 마지막은 보통 대형 가수나 인기 가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생각은 제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세 분 연사분들이 벌써 제 시간을 다 잡아먹었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웬만큼 해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서 부담을 갖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할 것이 꼭 시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은 저한테 소중한 고객입니다. 고객 모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SK그룹은 금년도로 57이 되는 나이를 맞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물류서비스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 계신 이 워커힐도 SK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6년 전에 이 워커힐 언저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홈그라운드에 와 있는 것이죠. 저희 그룹은 작년도에 95조 매출을 달성했고 3만 명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태생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큰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초반에 대한석유공사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또 90년대 중반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SK 성장은 인수합병, M&A를 통한 성장을 얘기했는데, yes,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M&A를 통한 성장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SK 문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SK 기업 문화의 근간이 되는 SKM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A nation with a strong culture moves the world. A company with an outstanding culture leads the times. A strong and outstanding corporate culture ensures competitiveness in today's business world. The corporate culture that forms the basis of SKMS. In addition to the solid business structure and outstanding strategies, SK was able to become a global enterprise that represents Korea thanks to its unique management method, SKMS. SKMS, which stands for SK Management System, is our uniqu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embodies SK's management philosophy and details of its implementation. SKMS is the business management system for all members of SK and the backbone of our corporate management. Each SK company is executing autonomic and responsible management based on SKMS, and SK will consistently evolve and develop its culture and the level of system management through the group management that shares the corporate culture and brand. SKMS will play the core role as SK continues to grow into an increasingly globalized company. 제가 번역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책자입니다. 실제 모든 조직이나 기업은 경영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조화해서 지금부터 31년 전에 이렇게 성문화해서 공유하고 있는 케이스는 그냥 유니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룹은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책자가 1979년도 3월에 최초 정립한 기업경영 철학에 대한 출발 제정판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31년을 거쳐오면서 12차 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아니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한 그런 구성원들의 이념의 철학이고 SK 경영 철학의 도구이고 또 기업 문화의 근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79년도에 이 정립을 했는데 이 당시에 SK그룹의 히스토리를 보면 약 7, 8천억 정도의 매출, 1000명 미만의 작은 중견기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K 경영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 위주의 경영을 통한 수팩스 추구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인간을 강조하지 않는 기업이 없죠. 하지만 SK에서는 사람에 대한 시각이 좀 다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다루자는 것이고요. 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있다면 by the people입니다. 모든 경영 의사결정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큰 성과를 낼 때 요체는
슈퍼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슈퍼 엑셀런트 추구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정 높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자. 그렇게 하면 개인이 행복해지고 조직이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또 SK에서는 사람을 육성하는 그런 철학이 나무를 키워서 숲을 가꾸는 그런 철학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지만 국비 유학생 제도가 없던 1974년도에 SK에서는 고등교육재단이라고 하는 유학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유학생을 선발해서 각국에 또 우수한 선진국에 가서 박사를 육성한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명 정도의 박사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유일한 조건은 SK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한 가지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계 또 교육 혹은 뭐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약 50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7년에 걸쳐서 장학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장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는 중국 지역에서 장앤방이라는 이름으로 장학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가장 나무를 많이 심는 기업. 아무리 속에 어떤 기업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틀린 답입니다. 실제 순수 임업회사로서 가장 많은 나무를 키워온, 가장 먼저 키워온 회사는 SK임업입니다. 1972년도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심게 된 이유가 나무를 키워서 그 재원으로 사람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충주, 영동, 횡성, 오산, 천안 같은 아주 오지에 나무를 심어갖고 지금 이제 1200만 평에 330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그런 나무를 키워온 역사를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잠깐. Everything that makes the world beautiful began with someone's dream. That dream may have been small and meaningless at first, but it became a great reality once people acted on it. The hope of creating a great forest by nurturing trees just as we nurture people. The faith in creating a better future by nurturing people just as we nurture trees. The story of SK's dreams of creating a green forest over the past 40 years and for the 100 years to come. At a place of great abundance, we can hear the sounds of the green forest of human potential. 네, 이런 인등산은 충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곳은 선대회장의 창업정신이 서린 곳이고 또 사회공헌 활동의 실제 실천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땅을 살 때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서울 인근에 사서 개발이 되면 부동산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회장께서 알고 있었지만 나는 땅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오지에 있는 땅만 획득을 해서 이렇게 산을 조림을 해오고 재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아카데미는 아까 우리 신태균 전무님께서 국내 교육의 가장 효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대기업 연수원으로서는 첫 번째가 SK 아카데미가 됩니다. 1975년이니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SK 아카데미는 실제 SK 맨십이라고 있는 네 가지 요건, SK 밸류스 핵심 가치, 폐기, SK 실천 역량, 그리고 자기 철저한 관리와 셀프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SK 밸류를 무장된 스펙스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프레임워크는 CEO에서부터 신입사원까지 캐스케이딩하는 방식으로 매년 재무장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SK 핵심 가치 교육의 특징은 탑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층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여 명이 넘는 CEO들이 직접 아카데미에 와서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로부터 핵심 가치를 솔선하는 그런 활동을 먼저 보여줌으로 해서 롤 모델을 만들고 실제 기업 문화하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핵심 가치를 조직에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더를 앞장 세워야 되는데 리더를 앞장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learning by teaching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기가 가장 학습을 많이 할 때 가르쳐 보십시오. 결국 임원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오래전부터 임원이 직접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재무장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달려갈 또 100년 SK는 행복 추구 경영의 모토로 해서 강한 기업, 또 신뢰받는 기업, 그래서 행복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는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기업이다.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이상으로 4대 그룹의 인재 경영 비전하고 철학을 다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한 보충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연사님들께서 한 2분 이내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LG 윤여순 전문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재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옛날하고 그 창업자들 당시하고 지금 기업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걸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때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간부 교육, 임원 교육 이런 게 당시에 비해서 어떻게 변해고 있는지요? 네. 아까 제가 지난 몇 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법론적으로 제일 크게 바뀌었고 우리가 지금 LG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토론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넣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공급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많은 내용을 모아서 교재에 담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교육하고는 늘 교육 참가자들한테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던 끝에 저희가 임원 교육에 토론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임원들께서는 웬만한 석학 정도의 훌륭하신 대학 교수님들이 오셔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을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토론을 해보니까 서로가 고민을 안고 서로의 얘기를 털어놓는 가운데에 어떤 솔루션 그 자체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돌아가서 내 스스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소수의 성인들, 임원들에게만 아마 적용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승진전에 받는 직급필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다수를 하는데 큰 강의장에 여러 명 놓고 할 때도 저희가 지금 토론 학습이라는 걸 캐스케이딩해서 쭉 내려오는데 아주 잘 되고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저희가 옛날에 지식을 불어 넣어줬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대윤복락 전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교육 변천사를 지금까지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시대별로 어떤 게 유행을 했었던지 그리고 또 실패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30여 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주로 봤던 교육이 QC 교육이었습니다. 분임조 교육.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QC 활동을 해서 거기서 소위 테일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 가지고 다루다가 어느 시점 되더니 이것이 조금씩 변해서 이제 TQC, T자가 하나 더 붙기 시작을 하고요.
9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고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CS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화되기 시작하죠. CS, 그 뒤에 나타난 것들이 이제 BPR, 벤치마킹, 그리고 리스트럭처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구트그레이트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의 사례가 나오죠. 고슴도치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적이 공격을 했을 때는 자기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경영혁신들이 보면 오래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BPR 경우에는 1990년대 시작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였지만 미국보다도 더 빠른 시기 내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년도 되면은 BPR을 지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BPR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는. 현대중공업을 오픈시킬 때 수주를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서 배를 같이 만드는 그 병행하는 기법들, 그거 다 BPR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혁신의 툴을 그 소위 패션처럼 여기면서 풀고 갈 게 아니라 HRD를 하는 사람은 자사에 맞는 경영혁신의 툴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CS 한번 하면은 통상 HRD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거 작년에 교육 받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패션처럼 한번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영혁신의 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지식경영, 또 그 뒤에 보면 창조경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에 걸맞는 경영혁신의 툴을 지구적으로 전문화시켜서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것들이 HRD에서는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한 지가 뭐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뭐 한 것도 없이 시간만 갔지만 그 사이에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그 사이 사회적인 비중이 커지고요. 그 책임도 막중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선진화라든지 인재 육성에 관해서 기업들이 어떤 기여를 해야 할지 또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김홍목 상무님께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항상 어려운 주제는 저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 담당자인데 이게 국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니 굉장히 어려운데요. 통상 명품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명품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수한 국민들이 각 분야를 이끌어갈 때 정말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사실인 게 벌써 한국은 국격으로 보면 명품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오는 그 G20 의장국이 돼 있고 또 10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류 열풍, 또 스포츠 각 분야의 어떤 최고진 스타를 발굴하고 그런 것처럼 명품국가 되고 있는데 한 단계 진입소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고 있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글로벌 가속화에 따른 어떤 인적 자원의 글로벌 역량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어떤 빠른 변화 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차, 평생교육 차원의 어떤 개인 역량을 키우고 그런 교육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달리 얘기하면 어떤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에듀케이션 디바이드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균형 있는 그런 육성 기회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그런 그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변화에서 가장 민감한 또 절실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K에서는 SK가 갖고 있는 HRD의 그런 역량과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협력업체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키우고 또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한 5년간 진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협력업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한 5년간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산학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사업화, 기타 인턴십 확대 이런 걸 통해서 또 기업과 학교,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커리큘럼의 어떤 선진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SK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그런 내부 역량들을 활용해서 사회적 책임을 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태균 전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연하실 때 이건희 회장께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걸 늘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한 명의 천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뛰어난 언제에게
의존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그 조직 내부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그 불평불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삼성은 어떤 보완 장치를 갖고 있습니까? 예, 아마 그 말 자체가 이제 많은 의미가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이른바 저희는 그거를 이제 핵심 인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핵심 인재론의 핵심은 결국 누가 21세기 경쟁력을 갖는 인재인가, 조직 내든지 또는 뭐 사회적으로 있든지.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인재 자체가 이제 천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어떤 특별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21세기 사회나 경영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창조 경영, 뭐 창의, 창조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창조적인 인재상, 뭐 그 내용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이 이제 핵심 인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로컬끼리의 어떤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경쟁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외라든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 자체가 핵심 인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조직에 10,000명짜리 조직이다 그러면 그쪽에 최고의 리더가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10만 명 조직이면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소외감 없고요. 다 본인들이 본인이 다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조직이 원하는 또는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될 건가. 창조, 글로벌, 리더십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하는데 큰 오해는 없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준비한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플로에서 들어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탑 경영 컨설팅의 고강식 대표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인사부문에서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든다. 최근 외국인을 특수인재 그룹으로 해외에서 많이 영입하였지만 이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고 들었다. 외국인 특수인재 그룹이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이직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은 한 가지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우선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많이 떠난다는 얘기를 잘 모르겠고, 하여간 외국 인력들이 국내에서도 지금 그 해외 이제 인력도 있고 이제 국내에 해외 인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들 예전만큼 이제 위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정말 세계적인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충분하게 그러면은 우리 그룹이 그런 인재들을 포용하고 또 이렇게 정착시킬 만한 글로벌 어떤 HR 역량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역량 같은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다. GE 같은 기업 참 글로벌 잘 하려는 것 같지만 수십 년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 수십 년에 걸쳐서 HR의 역량을 한 것처럼 저희 그룹도 지금 열심히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많은 진전이 있어서 아마 조금만 뭐 기다리시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마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야말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렵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요. 빨리 좀 끝내달라는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연사님들 마무리 발언을 1분 정도씩 갖고 그리고 오늘 세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형 가수부터 한번 해주시죠. 거꾸로 한번 올라오시죠. 네. 항상 마지막이었는데 먼저 하게 되는군요,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제가 이제 이번 포럼을 와보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다른 세미나나 포럼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이버시티.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다른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국가도
또 성별로, 기타 보면 뭐 나이로도, 또 직업도, 전문 분야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의견과 또 상호 학습하는 과정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의 시간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같이 하면서 행복했고요. 이제 그런 점에 남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씩 떠오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 중요한 부분은 돌아가셔서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다. 그래서 꼭 실현하시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실천하시라. Right now. 감사합니다. 윤봉락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중에 하나는 보는 것만큼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인포멀 러닝부터 포멀한 러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더 보다 나은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프 롱 러너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모두 다 성장하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여순 전무님. 네, 우리 경제 발전 속에서 기업들이 했던 역할을 저는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교육이 학교 교육도 있고 기업 교육도 있고 평생 교육도 있는데 기업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분야는 아니지만 아마 기업 교육만큼 또 기업이 하는 모든 일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번에 평가받는 그간의 노력들이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역량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갖고 가는 어떤 기본 철학에 있어서도 점점 더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교육이 가는 의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데 있어서 아마 가장 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생산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품성과 제대로 된 수준을 갖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같이 종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전무님. 예, 위대한 세상이 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21세기의 세상이 경쟁도 심하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 또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말 멋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다. 국가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업들도 우리 여기 여러분들 함께 다 위대한 기업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서 정말 꼭 기업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평생을 열심히 진짜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좋고 위대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제 오늘 모인 그런 어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4대 그룹 최고 인재 담당 최고 책임자들을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이게 뜻인 분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오늘 많이 와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